택시업계의 불법 산합금 제도가 사라지지 않고 월급제도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기사들의 처우는 열악해지고 승객 안전은 위협받고 있는 상황 심층 취재했습니다. 올해 추석 차례상 물가가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폭염으로 차례상에 올릴 농산물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시군별로 학자금 이자 지원 조건이 달라 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지원 제도가 없는 시군도 많아 차별 시정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학비 부담도 힘겨운 대학생들이 지역 차별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시군의 대출이자 지원이 사는 곳에 따라 차이가 심한 탓입니다. 아예 이마저도 지원하지 않는 시군이 많고 지원 기준도 제각각입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생들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빌린 학자금의 이자를 지원해주는 지자체는 전주 등 5개 시군입니다. 하지만 전주를 제외한 다른 시군의 지원 기준과 절차는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부모가 2년 이상 해당 시군에 거주해야 하고 주민등록 초본과 재학증명서 등을 내야 하며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전주시는 학생 주소지만 전주이면 지원해줄 수 있게 했고 서류도 온라인으로 접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대출자의 34%인 870명이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시군의 수혜 비율이 20%를 넘지 못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좀 더 완화된 조건으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지 않는 자치단체도 있어 학생 주소지에 따라 차별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군산 등 3곳은 조례가 있지만 아직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고 익산 등 6곳은 조례조차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조례 제정과 함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문턱을 낮추는 일도 서둘러야 합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올여름 유난했던 폭염 피해가 추석 차례상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값이 급등했기 때문인데 그나마 전통시장이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석을 보름 앞둔 전통시장. 핵과일들이 탐스럽게 진열돼 있고 제철을 맞은 생선들이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채소와 고기도 공급량이 늘고 있지만 가격은 예년보다 훨씬 올랐습니다. 시금치처럼 가격이 급등한 품목은 물량이 달려 진열돼서 사라졌습니다. 시금치 같은 것은 이제 원래 비쌌는데도 요새 호박, 오이 그런 것도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나마 폭염으로 침체됐던 전통시장이 추석을 앞두고 활기를 조금씩 되찾고 있습니다. 추석도 돌아오고 보니까 그냥 부침개감 전 부치려고 건어물도 사고 공태포도 사고. 한 단체가 전주 시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24곳에서 조사한 올해 차례상 예상 비용은 4인 가족 기준으로 20만 2,600원, 지난해보다 12.2%가 올랐습니다. 폭염으로 과일과 채소값이 크게 오른 가운데 소고기도 사육도수가 줄면서 가격이 올랐습니다. 품목별로는 햇배가 17.1% 오르고 시금치는 3배가 넘게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제사상에 오르는 동태포나 산정용 쇠고기도 각각 11%와 22.6%로 증가폭이 컸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차례상 비용이 17만 8천 원 수준으로 낮아져 대형마트보다 14.5%가, 백화점보다는 42%가 저렴합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그 중간에 어떤 상인들이 많이 거치지가 않다 보니까 그 유통 마진이 또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명절이 다가올수록 가격이 오르는 만큼 과일 등 저장성이 있는 품목은 미리 사두는 것도 장보기의 방법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산합금을 채우려는 택시의 과속 질주에 승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기사들조차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처우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먼저 불법 산합금 실태 김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박모 씨. 맞교대 근무라 하루 12시간씩 밤낮 없이 운전대를 잡아 하루 평균 12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박 씨가 손에 쥐는 돈은 2만 원 남짓에 불과합니다. 회사에서 정한 납입금 10만 원을 내고 나머지를 기사가 가져가는 산압금제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그 높은 산압금을 채우기 위해서요. 쉬지 않고 달리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산압금을 모두 채울 경우 박 씨가 버는 돈은 대략 90만 원. 시간당 임금으로 따지면 3천 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6,030원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가족들 얼굴도 제대로 못 보는데 그렇게 일을 하면은 그 급여라도 많이 받아서 집에 생활비를 갖다 주면은 그래도 좀 위안이 되는데. 사정이 이렇다 보니 수입을 늘리기 위해 과속과 신호위반에 내몰리며 기사 본인의 건강은 물론 승객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과속, 급차로 변경 그런 거 자주 오죠. 다른 택시보다 빨리 가야지만 손님을 한 명이라도 더 태울 수 있으니까요. 산압금제는 20년 전 불법으로 판명났지만 이처럼 현장에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내 택시업체 90여 곳 가운데 90% 이상이 산압금제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사에다 그 이상 금액을 납입을 해야만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하의 그 금액을 납입을 못하면 어떡하냐 이거죠. 경영 악화를 이유로 불법인 산압금제를 고수하고 있는 택시업계. 택시기사들은 열악한 처우로 신음하고 승객들은 서비스 질 하락에 고통받는 악순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이 같은 산압금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 사실상 월급제인 전액관리제가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도내 택시업계에서는 눈속임일 뿐 편법 산압금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동엽 기자입니다. 군산의 모 택시회사는 올해 택시기사 월급제인 전액관리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여기에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하루 12만여 원을 벌어야 월급 120만 원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 사실상 산압금과 다름없는 조건으로 미납 시에는 시간당 6천 원꼴인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월급마저 깎입니다. 그 못 버는 돈은 그나마 이 작은 월급에서 삭제를 하기 때문에 택시들 밖으로 내몰리는 상황밖에 안 됩니다. 사측은 직원들의 근태 관리와 경영 안정을 위해 납입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감시나 감독을 받고 있으면 확인할 수가 있겠지만 손을 들었는데 안 펴고 지나가버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우리는. 이에 대해 법원은 관련 소송에서 택시기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수익금 부족을 이유로 최저임금 이하로 월급을 준 군산의 또 다른 택시 회사에 대해 소송에 참여한 기사 1인당 최대 42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준금을 딱 정해서 그거에 대해서 미달한다고 해서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것은 결국은 산압금제거든요. 이 법 제도를 정확히 지켜야만이. 도내에서 전액관리제를 도입한 일부 회사들마저 기사들에게 납입금을 요구하는 상황. 택시 서비스 개선에 기대를 모았던 전액관리제가 업계에서는 이름만 바뀐 산압금제의 폐단과 불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주문화방송이 고발한 가축분뇨 야산 불법 투기와 관련해 임실구는 어제 돼지분뇨 600톤을 불법 매립한 산주 이모 씨를 형사고발하는 한편 매립된 분뇨를 수거해 적법 처리하도록 원상복구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야산에서는 현재 분뇨 수거가 진행되고 있지만 오늘 밤 비가 예상돼 주변 계곡과 마을의 환경 오염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들이나 야외 작업이 많은 가을철에는 발열성 질환 발생도 잦습니다. 털 진드기 유충이 병원군을 옮기는데 풀숲과 논밭을 갈 때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건강과 레저 유리용 기자입니다. 농산일을 하는 김한순 씨는 지난 6월 갑작스런 몸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3주 동안 열과 구토, 어지럼증 등에 시달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다름 아닌 쯔쯔 가무시증, 밭일을 하다 감염됐습니다. 그 감기 증세 같았어요. 감기.
감기가 좀 심하다 할 정도로. 근데 그 검사하니까 쭈쭈가무시다고 얘기하셨어요. 쯔쯔가무시증은 균에 감염된 털 진드기 유충에 팔과 다리 등 노출된 부위를 물리면서 발병하는데 가을철이 쯔쯔가무시증의 매개인 털 진드기 유충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때입니다. 특히 농업 비율이 높은 전북 지역은 야외 활동이 많다 보니 지난해 1,000명이 넘는 환자가 가을철에 발생했습니다. 진드기에 물린 자리에는 딱지가 생기는데 38도 이상의 고열과 피부 발진, 심한 두통과 근육통이 나타납니다. 적기에 치료하면 낫지만 방치하면 치사율이 30에서 60%에 이릅니다. 급성 호흡기 곤란 증후군이라든가 아니면 쇼크, 아니면 뇌수막염 같은 중추신경계 질환 같은 합병증이 올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야외 작업에 긴 소매 옷과 장갑 등으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나들이 할 때도 풀밭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돗자리를 사용하고 기피제를 뿌리면 진드기 퇴치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오늘 오전 12시쯤 군산시 내초동의 한 공터에서 수리 중이던 선박에서 불이 나 3톤급 선박 등 3척이 불에 타 1,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선박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불꽃이 주변의 마른 풀로 튀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가을철 전어, 꽃게 성어기를 맞아 불법 조업 단속이 강화됩니다. 전라북도와 해경은 타 지역 어선의 경계 침범과 기준치 이하 물고기 포획, 불법 어구 사용 등의 행위를 적극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9월 4일 서울에서 열리던 태권도의 날 기념식이 올해부터는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행사에는 리우올림픽 태권도에서 금메달을 딴 김소희 등 5명의 선수가 참석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이 본격 시행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36개 주민센터의 복지팀을 신설하고 내년에는 100개소, 내후년에는 전체 읍면동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스타항공이 올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에서 전북 출신을 절반 가까이 채용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6월부터 54명의 승무원을 선발한 가운데 40%인 22명을 전북 출신으로 채용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